자, 그런데 지난 7월 27일 용산 전자상가에서 일부 컴퓨터 판매업자들이 채굴형 PC 막 돌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화재 위험이 높아지니까 상가 상호에서 채굴을 금지하소서. 왜냐하면 보통 굉장히 고용량의 그래픽카드가 들어가는데요. 그 고용량의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채굴 소프트웨어를 돌리는데 그 과정에서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부하가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과부하가 걸리니까 펑 하고 과부하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굴업계 큰 손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냐면 중국에 있다고 그래요. 중국 서부 뭐 이런데. 일단 거기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슈퍼컴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성능 좋은 컴퓨터들을 여러 대 갖다 놓고 네. 그래픽카드 고용량의 그래픽카드들을 막 거기다가 꽂아 나온 다음에 자체 발전기를 막 돌려가지고 자체 프로그램 돌아서 채굴할 수 있도록. 네, 채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마구마구 막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려고 지금 마이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팀이 있겠네. 우리나라도 그런 팀이 있죠. 우리나라도 물론 채굴 팀이 있는데 사실은 갈수록 이 채굴 비용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채굴 비용이 높아지니까 이 비트코인 자체가 너 이거 채굴하는데 드는 게 얼마 들었어? 그러니까 오늘 200만 원 좀 들었는데 네. 하나 채굴하는데 네. 수익 좀 한 30% 보시면 그래서 300만 원이야. 그래서 그 가격이 나오는구나.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채굴을 막 했는데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보다 그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자원의 양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혹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컴퓨터 막 하고 막 무슨 그래픽카드 좀 꽂아가지고 채굴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하나 채굴하는데 1,000만 원 들어. 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 뭐 시스템 비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캐는 거 아니야? 캐면 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 무슨 영화에 막 뛰면은 그 뒤에 사람들이 쫓아가고 그 하나의 역사가 되고 하나의 그냥 무슨 기사가 되잖아요. 네, 어디로 가는지 본인도 모르고 네. 뛰는데 그게 뭐였었죠? 그 영화가? 모르게 저도 그 영화는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근데 사실은 비트코인을 설계했던 분들 자체는 그게 있었긴 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달러나 아니면은 뭐 위안화 같은 거 인플레가 계속 문제잖아요. 예. 중앙정부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돈들을 계속 찍어내니까 그리고 또 화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IT 쪽에 있으신 분들이 약간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야, 비트코인 누가 만든지 나 알았다. 중국의 그 경영학자, 네. 화폐 전쟁 쓴 그분. 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네.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화폐에 대한 적대적 분노를 갖고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다면은 차라리 무슨 발행 주체도 없고 컨트롤하는 기관이나 사람도 따로 없는 대안화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사용을 하면 국경도 없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예. 지금은 사실은 비트코인이 약간 그런 수단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약간 금을 대체하는 자산 축적의 수단, 아하. 혹은 투기의 수단, 예. 혹은 또 이건 거래 내용 자체는 100% 다 기록이 되는데 거래 주체가 누군지는 익명되어 숨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랜섬웨어 몸값으로 그렇죠. 그 컴퓨터를 데이터를 인질로 삼은 다음에 몸값을 요구했는데 그 몸값을 뭘로 달라고? 비트코인으로 달라고. 화폐 전쟁 수홍빙. 예, 그런 용도로 막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오호. 야, 이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지금 그 채굴에 뛰어든 거 보니까 맞아요. 화폐 전쟁.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채굴에도 중국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거래에도 뛰어들고 있어요. 네, 중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사실은 이제 막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든 신흥 부자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 돈을 도피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중앙 정부의 눈을 피해서. 예.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또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실생활에서 있습니다. 못 쓰잖아요. 실생활에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아니, 제가 네. 정확하진 않은데. 네. 뭐 투자하시는 분이 비트코인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분이 연결되어 있는 세계 네트워킹에 서로 누군지 몰라. 네. 이 비트코인으로 동남아시아 세계 휴양지 이 빌라를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돈도 벌면서 이게 멤버십으로 돼갖고 세계 모든 휴양지를 갈 때 50%로 싼 비용으로 가고 항공 이용할 때도 싸게 이용하고 그래서 무슨 논리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비트코인 여기 투자한 사람들은 이 멤버십을 갖고 그렇게
어딘가에서 싼 값으로 비행기가 퍼스트 클래스가 이코노미 클래스 가격으로 오고. 네네. 그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드웨어를 다 사버린 거야. 근데 이게 다 중국인이 되는 거예요. 느낌이 오죠. 그 중국 사람들이 비트코인 업계 혹은 가상화폐 업계에 큰 손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비트코인이 허공에 있는 거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지 모른다고 하면서 오프라인하고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러다 보니 이 보험업계 큰 손이가 마구 파고 들어가 봤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지 1년 넘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휴양지도 갖고 있고 호텔도 갖고 있고 호텔도 싼 가격, 항공사까지도 싼 가격. 근데 어쨌든 전 세계에 지금 돈 좀 있으신 큰 손들이 되게 비트코인을 일종의 자산 축적 수단으로 자금 도피. 네, 혹은 자금 도피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최순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실의 머리로 비트코인을 할까? 비트박스는 몰라도.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비트코인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올 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출렁인 적이 있었는데요.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건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을 일종의 결제 수단으로 삼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가파르게 상승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호텔 체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쇼핑 업계 체인이라던가 이런 데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삼겠다라고 발표한 곳들은 꽤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휴양지 시설, 호텔, 여행사 이런 게 그 연결이 되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개인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으로 호텔비를 결제하기가 참 망설여져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 1박에 뭐 예를 들어서 30만 원, 50만 원이어가지고 뭐 고급 호텔에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딱 내려고 하는데 이게 내일 60만 원이 될지 70만 원이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에서는. 그 피자 2판 배달해주고 만 비트코인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이거 조금 있으면은 이게 그러면은 한 100불 받고 팔을까? 예. 그때 팔았을 수가 있지. 네. 그런데 지금 300억이 300억 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비트코인은 애초에 설계했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전문가들은 관심 갖지 마라 위험하다. 네. 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감옥 가고 싶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비트코인 이후에 이제 뭐 이더리움이라던가 뭐 대시라던가 뭐 리플이라던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비트코인 새끼들처럼 이제 새끼 쳐가지고 이제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앞으로 응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새끼들 중에 하나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구글이라던가 이런 전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컨소시엄 같은 걸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뭐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 대신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정보를 전 세계의 부동산 거래 정보를 이런 식으로 가상화폐가 운영되는 원리처럼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그 가상화폐는 뜨겠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 거래 정보를 예를 들어서 등기소 중앙 정부가 다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더리움이 운영되는 시스템처럼 아니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운영되는 시스템처럼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응용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은 되게 무슨 투기의 수단이고 뭐 투기 강풍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보이지만은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새로운 기술적인 저는 변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용한 활용 가능한 영역이 개척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개인 차원에서는 저는 그냥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과열돼 있다는 지적. 네. 과열돼 있어요. 과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있는데 이걸로 비트코인에 들어갈까요? 하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말리고 싶습니다. 막 예를 들어 빚을 내 가지고 막 오를 것 같으니까 들어가도 되나요? 그럼 저는 들어가지 마시라.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투기적으로 사용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악용 가능성.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지하 경제를 지탱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자기 돈 불법 부정한 자금 빼돌리는 수단으로. 빼돌리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걸 규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식의 이슈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걸 이제 정치인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비트코인을 규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새로운 투기 수단, 새로운 사행심을 조장하는 수단, 이거 돈 빼돌리는 수단,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근데 여의도에서 고민해라. 예, 저는 근데 거기서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약간 강조를 했던 게 이건 무조건 투기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어쨌든 가능성이나 지평을 열 수 있는 기술 혁신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도 고려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정작용 같은 것들이 가능하도록 푸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우리가 일부에서도 얘기했듯이 여유를 내서 영화 한 편 보는 여유를 좀 가져주시길. 그리고 부동산 문제 골치 아프고